인류를 괴롭혀온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유독 신의 저주, 하늘이 내린 천벌 등으로 불려온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으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속된 말로 문둥병이라고도 불리던 전염병이었지요. 그 경상도 사투리로 문디자스기라는 욕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문디가 문둥이, 즉 나병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오는 여러 종교 경전이나 전승들에서도 나병 얘기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여기서도 뭐 천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 교만하게 굴다가 나병에 걸렸다, 나병 환자랑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이런 식으로 무슨 신의 권능을 보여주는 일종의 형벌 같은 식으로 묘사되고요. 이처럼 문둥병, 나병, 한센병은 비교적 근대까지도 걸리면 답이 없는 병으로 환자들에게는 신에게 버림받은 부정한 자라는 낙인까지 찍혀 숱한 차별과 멸시가 따라붙는 게 예사였습니다. 아니, 병 걸렸으면 불쌍히 여기고 치료에 힘쓰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나병, 아니 한센병은 대체 어떤 병이었길래 저주로 천벌로 취급됐던 걸까요? 지식 해적단과 함께 빠르게 알아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부색이 창백해지더니 몸 여기저기 붉은색의 반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코, 귀 같은 신체 말단부에서부터 조금씩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죠. 그저 일반적인 피부병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반점이 몸 전체로 퍼지고 환부가 진뭉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손가락, 발가락 등이 골마들어가면서 그 형태가 틀어지고 근육이 쇠약해지면서 발을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을 똑바로 펴는 것도 힘들어져요. 이후부터는 말초신경의 손상이 심화되어 감각이 상실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이마가 찢어지거나 손에 불이 붙어도 모를 수준이라 몸 어디가 곪아서 떨어져 나가는지, 어디가 뒤틀리고 있는지 인지할 수도 없게 되죠. 그러다가 이 증상이 목 위까지 타고 올라오면 이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얼굴이 곰보처럼 부어오르고 일그러지면서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요. 기강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연골이 변형되거나 으깨지는 건 예사고, 눈으로 전이 되면 안구가 돌출되어 눈을 감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외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각종 2차 감염이나 각막염, 백내장 등 안구 질환이 따라오면서 통각뿐만 아니라 후각이나 시각 등의 감각들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도 모르는 채 썩어가는 환부들에서 악취까지 발생해 심각한 나병 환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도 비슷한 형상이 됩니다. 솔직히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이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은 끔찍한 질병들도 많았습니다만, 나병은 이러한 크리티컬한 외견 때문에 일종의 저주로 여겨졌죠. 심지어 이런 병이 전염까지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다만 전염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주로 하루 종일 붙어있는 가족 간 감염이 빈번했는데, 전근대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마치 유전병처럼 보여서 나병 환자들을 차별하고 핍박하는 근거로 거론되고는 했지요. 나병은 기원전 2400년 전후에 쓰여진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들에서도 나타나는 질병으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동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후 인도를 거쳐 이미 고대 시대에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나병 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그저 혐오와 기피의 대상으로서 가혹할 정도로 차별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좋아 격리지, 사실상 문명사회로부터 추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예를 들어 나병의 원조나 마찬가지인 인도 지역의 경우 특유의 정결관념과 업이라는 개념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전생에 죄를 지은 죄인이나 불결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이혼당하거나 자살을 종용받는 것은 기본이었고, 마을에서 추방된 뒤에는 불가촉 천민들의 마을 근처로 들어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했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뭐 달랐을까요? 아니죠. 죽으라고 떠밀지만 않았을 뿐 그냥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어차피 다시는 보기 힘들 테니 아예 장례 미사까지 미리 치러버리고 마을에서 추방했는데, 가끔 생필품 같은 거 구하러 성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온몸을 붕대 같은 걸로 싸매고 종소리를 울려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죠.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라 나병을 역신이나 요괴가 깃들어 일어나는 하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인간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큰 병이라 여겨 대풍라 내지는 대마풍 등 클 대자를 붙여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당연하지만 나 환자들을 격리시켜두는 마을들이 따로 있어서 일반인들과 철저히 분리했고, 심지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며 궁핍하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나병이 이렇게까지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이유는 앞서 말한 그 끔찍한 비주얼과 전염성 외에도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인도 원산의 차울무그란 나무, 한의학에서는 대풍자라고 불리는 나무 열매에 기름을 바른다거나 아니면 온천에 몸을 담근다거나 하는 등 고대로부터 나병의 치료법이랍시고 여러 가지 요법들이 시행되어 오고는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고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별로 없었거든요. 거기다 솔직히 흑사병이나 천연두처럼 크게 앓다가 훅 가버리거나 아니면 운 좋아서 살아남거나 둘 중 하나였으면 모르겠는데 나병은 천천히 신체가 무너지면서도 목숨은 꽤나 오래 붙어있는 질병이었다 보니 여러모로 신의 형벌이라는 말이 딱 맞는 질병이었죠. 그러던 18세기 말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을 발견하면서 면역의 원리와 예방접종의 개념이 대두되고 이후 19세기 후반에는 세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천연두나 말라리아, 탄저병, 콜레라, 결핵 등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되던 여러 질병들에 대해 차츰 그 치료 및 예방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늘이 내린 벌로 여겨지던 나병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1879년 노르웨이의 의사였던 게르하르 한센에 의해 나균이 발견! 나병이 저주도 유전도 아닌 그저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흔한 전염병 중 하나였다는 점이 알려지죠. 그러나 발견만 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한센의 이러한 업적으로 인해 이후 나병은 한센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만 막상 한센도 심지어 다른 학자들도 그 치료법이나 백신의 개발에서는 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미코박테리움 레프레 즉 나균이라는 녀석이 그 당시의 과학으로는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특이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증식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느렸습니다. 일례로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동반자인 대장균이 대략 20분에 한 번씩 분열해서 2배로 증식하거든요. 그런데 나균은 무려 14일에 한 번 분열을 합니다. 같은 미코박테리움 속으로 나균과는 친척 관계인 결핵균조차 대략 하루에 한 번 정도의 속도로 분열하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규격 외로다가 느린 건지 알 수 있어요. 나병 즉 한센병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천천히 진행되고 죽지도 못한 채 썩어가게 되는 이유도 이처럼 나균이 아주 천천히 증식하면서 피부 등에 스멀스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특성으로 인해 잠복기마저 길어서 짧게는 몇 달, 길면 5년에서 20년까지도 갈 정도인데 이건 소리 없는 암살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결정적으로 이런 특성은 치료법의 개발에도 엄청난 난관을 제시했습니다. 당시까지는 애초에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 진단할 수가 없어서 초장에 잡기가 어려웠던 데다 균을 인위적으로 배양해서 백신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분열 속도가 너무 느려서 불가능했거든요. 아주 사악한 놈이죠. 그래, 백신 못 만드는 질병들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럼 직접 균 찾아서 때려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것도 쉽지가 않았다는 거. 여기서 이 녀석의 두 번째 패시브 스킬이 등장하는데요. 다름 아닌 말초신경의 슈반세포 안으로 숨어 들어가 면역 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는 능력입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서서히 감각이 소실되고 근육이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것도 얘네들이 신경세포 속에 숨어 있으면서 천천히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찾아내기도 힘들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어설프게 잡으려다가는 신경세포까지 같이 터뜨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흉악한 균이 다 있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이유로 나균의 발견 이후로도 한센병의 완전하고 속 시원한 치료법의 개발은 상당한 난항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런 만큼 이성과 과학의 시대인 20세기에 들어선 뒤에도 나 환자 즉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사라지지 않았죠.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근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차별받아서 외딴 섬에 배 태워다 몰아넣고 더 철저히 격리시키는 건 기본이었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감염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강제적인 불임 시술이나 낙태가 행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참 잔인하죠. 이게 나치 독일이나 일제 같은 정신 나간 애들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북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도 심지어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에서도 상당 기간 행해졌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한센병이 유전과는 전혀 무관하고 전염성도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 차차 알려지면서 또 한센병 당사자들이나 보호단체, 종교단체 등이 앞장서 인식 개선에 힘을 쏟은 덕분에 오늘
오늘날에 와서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됐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철저히 격리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것일 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두려움과 편견이 없어진 건 아닐지도 몰라요. 다만 정말 다행히게도 한센병의 치료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내내 지속적으로 진전되어 80년대 이후로는 사실상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치시키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복합화학요법이라고 해서 1945년 개발된 답손을 시작으로 1959년에 나온 클로파지미, 1967년에 나온 리팜피신을 함께 처방하여 내성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쓰이는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아서 이제는 한센병 걸려도 그냥 한 6개월 치료하면 깨끗이 나을 수 있죠. 심지어 치료를 시작한 지 2-3일만 지나도 전염성이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즉시 복귀할 수 있다는 거. 이처럼 신이 내린 천벌로 불렸던 나병, 한센병도 오늘날에는 거의 정복되어 두렵지 않은 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센병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편견 아닐까요?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자신과 상이한 외형이나 비정상적인 모습에 경계를 하곤 합니다. 그런 만큼 한센병은 인간 사회의 편견과 낙인 효과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질병 중 하나로 지난 역사를 통틀어서도 유달리 많은 차별을 낳았고 지금도 차별을 만들고 있죠. 실제로 오늘날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퇴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에서 보고된 한센병 환자는 45명으로 극소수이긴 하지만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중이고 그 때문에 현재까지도 한센병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 병역법으로도 빼박 6급을 매겨서 면제 사유로 분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밖에서는 훨씬 심해서 인도에서는 아직도 매년 12만 명이 넘는 신규 환자들이 발생할 정도고 이외에도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나환자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지금도 사회와 격리되거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차별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도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도 한센병이라는 병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아니 병은 박멸 못하더라도 그 차별만큼은 얼른 사라지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 그리고 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